자, 다음은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말에도 10,000명대를 기록하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147명인데요. 이런 추세로 확진자가 증가하면 하루 확진자 수는 20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인데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얼마나 강해진 거야. 한 번씩 변종이 나올 때마다 50배, 100배씩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 방역할 거예요. 어? 아니, 과학 방역을 할 거면 우리 4차라도 빨리 놔주든가. 네. 이미 지금 실패한 것 같은데 지금 아유, 점점 아무 늘어나고 걱정하지 있는데. 마세요. 과학 방역할 거예요. 근데 이미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기대도 안 될 뿐더러 너무 걱정스러워요. 아니에요. 과학 방역할 방역하고 거예요? 할 거예요. 그 과학적인 부적 하나 날라오나요? 국민들한테? 아무튼 굳이라도- 과학 방역할 거예요. 굿이라도 하겠죠. 예. 음. 아무튼 과학 코로나 방역할 거예요. 바이러스 퇴치 전 국민 기도회 이런 거 가나요, 이제? 네. 과학 방역할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10,000명대 밑으로 떨어졌던 게 다시 10,000명을 넘어서 사실 20,000명대요. 18,000명대면. 네. 급격하게 지지난주부터 이 상승세가 역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40일 만에 지금 네. 최다 넘었죠. 문제는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연령대라든지 돌파 감염이 있는지, 그리고 잠복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추적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추적이 안 돼요, 이제는. 누가 걸렀고 누가 해갖고 나가는지에 대한 명단 작성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야. 못했으면 모르는데 하던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과학 방역이니까요. 그럼 눈을 감는 게 과학이야? 어? 무조건 과학 방역이에요. 자,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재기승을 떨게 되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이미 90% 이상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역할 필요 없다라고 너무 일본스러운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일본 따라가네 진짜. 일본 정부가 방역 포기했을 때 그 핑계랑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잖아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백신 접종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제는 하려고 해도 늦었다. 몸빵해라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 몸빵해라 하면은 제일 먼저 경을 찍은 이찍들부터 가겠죠. 제발요. 지금 벌써 긴급 치료 병상을 확충하는 게 추경에 방영이 안 돼가지고 이게 올스톱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긴급 치료 병상에 갈 분들이 못 가고 그냥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적게 일어나고 있는 편이라 사망률을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0.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세계적인 인정받아야 될 성과인 거거든요. 이거를 다 잠식해서 날려먹어버린 거야. 네. 질병청장 한 명 바뀐 걸로 해갖고 이 체계가 지금 다 무너진 거라고요. 아유, 정은경청장 못 잡아먹어가지고 지랄 발광하던 사람이 이번에 질병청장 되셨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하던 것도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망쳐놓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유료화, 백신 유료화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원숭이 두창까지도 윤숭이 두창이라고도 하죠. 네, 지속적으로 지금 발병이 되고 있으면서 확산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놀라운 대안을 꺼내놨습니다. 조만간 5,000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지. 누구 코에 붙이려고 5,000명분을 드리죠? 나머지는 이미 500개는 확보를 했어요. 백신을. 500개요? 예. 올해 백신을 500개 들어옵니다, 이달에. 그럼 누구부터 맞을지 뻔히 알겠죠? 쥐들부터 맞았. 지들부터 맞겠죠? 그래 놓고 이제 5,000개를 또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서민들한테 갈 분량은 아니죠? 아유, 네. 서민들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정부예요, 이 정부. 왜 근데 그러냐면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서민들은. 지금 원숭이 두창은 제3기 변이라 그래갖고
변종에 변종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검증된 그 두창 관련된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2기에 멈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2기도 두창 관련된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3기로 변형된 현재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걸 3,500만 명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일에 이 확산 사태가 나면 정부는 2기 백신을 이거를 풀어가지고 해결하려고 들 겁니다. 갖고 있는 재고를 풀어가지고. 2세대 백신. 2세대 백신으로 이걸 통해가지고 예방조치를 해보는데 안 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왜냐면 2세대, 3세대니까 얘네들이. 2세대 백신은 85%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확실하지는 또 아니니까. 변종은 아직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3세대는 도입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고. 왜냐면 지금 있는 3세대 백신은 이제 구하려고 하면 구해지겠어요? 이미 확산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가격을 요구할 거고요. 하긴 가격을 높여 리베이트도 많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외교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들이 열릴 겁니다. 근데 일본처럼 돈 더 준다, 웃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아유, 그게 뭐 두창 죽지도 않는 건 뭐 치명률 3%밖에 안 된다는데, 이러고 두리뭉실 정신력으로 이겨내세요. 치명률이 라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치명률 3에서 6% 수준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0.13%거든요, 치명률이. 그러면 이 두창 치명률이 3%, 6%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30배가 넘는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잠정 사망률로 수십만 명 사망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게. 확산이 되면. 그리고 이게 걸리면요, 안 죽어도 흉터를 남긴단 말이에요. 피부나, 손이나 피부나, 그 몸에 그 발진으로 인한 옛날에 말하는 곰보 같은 흉터를 남긴단 말이야. 그럼 뭐 전 국민한테 그러면 뭐 김건희 장갑 나눠줄 거야,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헐.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도요, 지금 코로나 그 완치자들 중에서 후유증 보이는 사람들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불안이나 선망현상,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 20대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없어. 그리고 오로지 얘기하는 게 앞으로 유료화하겠다는 얘기만 있는 거예요. 진단키트나 치료비에 대해서 유료화하겠다는 거야. 아, 일본이요? 우리나라가. 아, 지금 일본 얘기 아니었어요? 일본은 이미 했지. 아. 그래서 우리도 선진 일본의 제도를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왜? 의료 재정이 부실해지니까. 아, 2달 전에 대한민국은 안 그랬는데. 2달 전에는 그럴 생각 자체를 안 했죠. 예. 이제는 저소득 관련된 사람은 진짜 진단도 못 해요. 왜? 진단되면 진단비도 비싸게 되겠지만 일을 못 하게 할 거거든. 이건 3주 동안 격리해야 돼. 그런데다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내 거야. 아이고.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국가 지원 일체 없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병실 20만 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 왜냐면 지금은 안 쓰는 병실을 비워놓게끔 하거든요, 병원에다가. 그 보증금, 이게 일종의 보상금을 주고 병실을 비워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 병원들에 입원 환자들을 안 받아요. 2주 이상을 입원 안 시켜줍니다. 2주에서 2달 안에 다 퇴원하게끔 돼 있어.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든가. 그래서 병상을 이렇게 돌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병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이 제도를 다 없앴어요, 지금. 그러니까 확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 비워놔. 아니, 나 장사할 거야. 그거 해봐야 얼마 받는다고. 나라에서 그 정도 보상해 주는 거 갖고는 우리 그 병실 못 줘. 5배 올려줄게. 그럼 해볼만 하지. 그러면 의사들만 꾸린 거죠. 그때부터는 빈방에서 돈을 걷어 먹을 수 있는 태도가 생기니까. 이미 의사들도 일선 병원들도 지금 있는 방역정책에 아예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지들이 찍어놓고, 야, 돈을 더 갖고 와. 문재인 때는 억지로 시키니까 내가 그거 했지만, 우리는 안 해, 돈 안 주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진짜 조지 소로스님 말씀처럼 돈 없는 분들은 부모님과 자신이 쓰레기통에 버려질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고려장 치는 거죠. 아니 진짜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돈 없으면 죽어야죠. 근데 진짜 저는 그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교물 찍은 사람들의 정말로 부자 강남에서만 찍었나? 아닐 겁니다. 진짜 예, 강남 사람들은 돈이라도 있으니까 지들은 어떻게라도 살겠지. 예, 또는 이 정권이 헤쳐먹는 짓에 편승을 하거나. 그러나 돈도 없는 것들이 이직한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라 늘 하니까. 얘기하지만 저 자식들은 올해의 불합리한 법안을 비롯해서 가격 인상을 비롯한 국민들한테 욕먹을 짓거리 올해 안에 다 할 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놔가지고 지금은 방법이 없어. 자, 우리가 나중에 예산안도 정리하고 우리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부터는 이게 우리는 절반을 날리고 들어온 정부잖아. 우리 잘못하는 거 없다. 문재인 때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내년엔 잘할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고통스러워도 참아. 이 고통은 다 문재인 거야. 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할 짓을 6개월 안에 다 때려 넣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게 문정부의 탓이다라고 이걸 돌려낼 겁니다. 민영화도 가격 인상도 지금 있는 불합리한 법제적 개편과 검찰의 막강한 권력도 이게 다 문재인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다라는 식으로 이 얘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우 박창영님께서 그건 모르겠고 정상화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정말로 이게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믿어 이씨.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큰일 났어 이러면서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스스로 막 조심을 하잖아요. 네. 더 슬픈 건 이 찍들은 심지어 1도 몰라.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죽겠죠.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떻게든. 진짜로. 네.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 왜? 우리는 계속 신경을 쓰고 조심하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방법 지금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모색하고. 응. 우리는 용산도 안 가잖아요? 가면 안 근데 이 되죠. 집들은 야 용산 가자. 죽는겨. 그냥 이제 죽는겨. 머지않아 집에 도둑이 들어도 112에 신고해도 파출소에서 안 오고요. 불이 나도 119 소방차가 안 올 겁니다. 와서 소방차가 오면 물값으로 200만 원씩 돈을 내라고 할 거고요. 네. 구급차를 불러도 병원에서 구급차가 안 올 겁니다. 왜? 이 사람 의료보험 기록 봤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의료보험 수가가 대충 이 정도야. 모시러 안 가요. 이제는 다 특진비 내야지 이 앰뷸런스가 오고 내가 물값 내야지 불 꺼주는 세상이 올 겁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벌써 지금 서울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이거 오세훈이 어제 한 말인데 돌발 영상입니다. YTN 뭐 애로사항 건의를 막 합니다. 시민들이 동네가 지저분해요. 밤에 싸움도 나고 하니까 오 시장이 자체적으로 하셔야죠. 멋져! 정신력으로 극복을 하셔야죠. 자신감을 가지셔야지. 네, 자신감을 갖고 대응을 하세요. 자체적으로 와서 그리고 또 뭐 외지인들이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자경단 비슷하게 모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니네들이 지켜요. 파출소에 전화하지 말고. 힘드시겠지만 예, 자체적으로 하라. 이게 서울시장의 수준입니다. 저는 이런 것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답을 들은 이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을 인터뷰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래 놓고도 일을 찍는 거예요. 아 이래 놓고도 진짜요? 지금, 예. 아 이렇게 해놓고도 오세훈을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오세훈 시장한테 내가 강력하게 항의했잖아. 그랬더니 자경단 만들래? 우리 자경단 만들자. 와 이번 똑 찍는 거지. 와.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비상식적이라 우리 우리 상식에선 이해가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뭐 어떡하겠어. 어쩔 수 방법이 없죠. 없습니다. 네 죽어. 니들이 알아서 다 먹고 살아야 된다. 정신력으로 하는데도 네 우린 죽어야죠. 또는 우리 정신력으로 어떻게 버티다가 안 되면 죽어야죠.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할 거야. 대한민국 서울이 이럴진데 나머지 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은 오죽할 것이며 지금 강원도하고 전라, 광주는 오죽할까요? 충청북도는 벌써 줄줄이 공약을 줄줄이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신혼부부한테 뭐 500씩인가 200씩인가 준다 그랬던 거 바로 취소했어요. 누가 공약을 믿고 그 투표합니까? 그 믿은 사람이 책임을 믿은 사람이 바보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예산 절감하고 재정 절약에 앞장서겠다. 공약 파기에 비판을 수용한다. 뭐 건강 100세 바우처 등 8개 공약을 다 취소했습니다. 와우. 멋쟁이! 한순간에. 멋쟁이! 아니 뭐 역시. 뽑으셨잖아. 뽑았으면 받아들이셔야죠. 얘들은 또 그럼요. 취소도 빨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눈치도 안 봐. 그렇지. 딱 되고 나서 취소!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 이러한 당당함. 참,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속았지? 그 다음번에 또 속았지? 한 번 더 니들은 또 속을 속아주세요. 거잖아. 네. 그럴 줄 니들은 알았다. 계속 속을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해도 나 또 뽑아줄 거지? 보자. 건강 100세 바우처 지급, 예비 엄마 수당 지급, 결혼 축하금 100만 원 지원, 국립보훈병원 원주 유치, 어업인 수당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농가 지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립, 폐광 지역 사계절 종합센터 건립, 철회. 그럼 뭘 하겠다는 거니, 너는 도대체? 그냥 잘 놀고 먹겠다 이거죠. 예. 권성동하고 같이 신나게 토건 사업이나 벌리겠다는 거죠, 저 돈 가지고. 네. 이 정도면 진짜 만약에 민주당 지자체장이 당선되자마자 이 말을 하면 그런 놈 있었어요, 이낙연이라고. 언론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 당선되자마자 전체 전라도에 있는 공간에 자기 마누라 그림 그렸다가 그림 그리라 그랬던 거. 그거 실제 그려서 걸었으면 팔 빠졌을 거야. 네. 그때 하청졌겠지. 네. 아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늘 하나예요. 언론을 때려잡든지 아니면 그럼요. 이번 기회에 언론에 주는 뭐. 아니면 네. 꾹 참고 사시든가. 자, 그리고 충북지사도 공약 후퇴 논란이 있습니다. 김영환이죠. 이 사람은 예전에 국민의당 안철수파에 민주당에 있다가 안철수파 갔다가 국짐에 갔어요. 난 이 아저씨하고 김영선 씨하고 보면 약간 박영선 소름 끼쳐. 아니고?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여자분. 이쪽의 사람. 약간 소름 끼치는 게 좀비 같아. 근데 이분이 너무 오래전부터 계속 계셨어. 어느 순간 죽은 것 같은데 또 나와. 운동권입니다. 심지어. 야. 그러지 마라. 우상호도 운동권이다. 아, 맞네요. 네. 그래서 아동 양육수당, 출산수당, 농민수당, 효도수당 등 현금 지급 공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왜? 돈이 없어. 성렬이가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성렬이가 딴 데 쓸 데 있다고 안 주네. 네. 그렇다고 뭐 내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없던 걸로 쳐. 가리. 우리 말로. 네. 어떻게 이렇게 국짐 지자체장들만 이렇게 공약 후퇴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자, 있는가? 노름판에서 가리하는 놈은 두들겨 패기 전에 돈 못 받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그런 노름판에서 오링 당하신 거예요. 두들겨 패야겠네요. 두들겨 패야죠. 네. 야, 이 새끼야, 아까 네가 이 전판에 가리한 거 그 돈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판에 잃었으니까. 대단합니다.